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약 2달간의 항해 끝에 신대륙에 닿았습니다. 그는 이곳을 죽을 때까지 인도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감격에 겨웠던 콜럼버스는 이때 디딘 한 섬에 히스파니올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페인 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80% 정도 크기만 한 이 섬엔 지금 2개의 나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쪽의 하이티와 동쪽의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출발이 같던 이 두 나라의 현실은 이제 극과 극입니다. 도미니카가 꽤 안정적인 중진국이라면 하이티는 조폭이 지배하는 생지옥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만 따져도 도미니카와 하이티는 6배의 차이가 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때 도미니카를 압도했던 하이티의 몰락을 보면 국제역학이 얼마나 잔인한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히스파니올라는 18세기가 되어 우여곡절 끝에 서쪽의 3분의 1은 프랑스가 동쪽의 3분의 2는 스페인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섬의 100만 명에 달하던 원주민들은 이미 학살과 전염병으로 전멸된 뒤라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노예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식민지 경험이 양국을 완전히 다른 운명의 길로 가게 합니다. 당시 흑인 노예들의 삶은 어디나 처참했습니다. 유럽 열강들은 아프리카로 실어간 공산품을 노예와 교환하고 노예는 다시 북대서양을 건너 카리브해에서 설탕과 교환되었습니다. 이런 삼각무역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유럽인들은 이를 검은 화물을 흰 화물로 바꾸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 그나마 스페인 지역으로 실려간 검은 화물의 운이 좀 더 나았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이 섬에 기울이던 관심이 일찍 식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은 바로 옆에 쿠바를 비롯해 다스려야 할 식민지가 아메리카 전역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흑인 노예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히스파니올라보단 원주민을 함께 노동자로 쓸 수 있는 다른 지역이 더 매력적이었죠. 이 덕에 히스파니올라에선 흑인에 대한 수탈이 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미니카는 백인과 흑인의 혼혈인 물라토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1844년 독립할 무렵 대부분이 노예가 아닌 자유민 신분이었습니다. 혼혈이 다수인 덕에 흑백 갈등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독립 후에 도미니카는 농장주였던 백인들이 여전히 상류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백인들의 이민도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언어도 도미니카 전체가 유럽에 익숙한 스페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도미니카는 비교적 쉽게 서구 열강으로부터 유럽화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덕에 독립 후 해외 교역도 순조로웠습니다. 하이티가 있는 서쪽에 비해 평원과 강우량이 많았다는 환경적인 이점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사탕수수를 넘어 보크사이트, 니켈 같은 광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토의 30% 이상을 자연 녹지로 보호해 이를 활용한 고급 리조트 단지에 미국의 부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페드로 마르티네즈, 알버트 푸올스, 블라디미르 게레르, 미겔 테에다, 세미 소사 같은 야구 선수들도 도미니카의 유명 수출품이죠. 사실 도미니카는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스토리를 가진 국가는 어디서든 흔하죠. 그 평범함만으로도 국민이 굶지는 않는, 그리고 일상적으로 목숨이 위협받지는 않는 그럭저럭 살만한 개도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남미의 많은 곳에선 이런 평범함조차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불행히도 하이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프랑스가 생도맹그라고 부른 하이티는 그야말로 보물상자였습니다. 유럽에서 소비되는 설탕과 커피의 절반이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가 가진 모든 식민지를 합친 것보다 이 작은 섬 하나가 프랑스에 안겨준 부가 더 많았습니다. 프랑스 국부의 3분의 1이 하이티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건 순전히 흑인 노예들을 갈아 넣어 만든 결실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다른 식민지에서도 그랬지만 하이티의 흑인 노예들을 정말 악랄하게 다루었습니다. 혹독한 노동에 당시 흑인 노예의 평균 수명이 채 20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빈자리나 아프리카에서 삼각무역을 통해 데려온 또 다른 노예로 채워 넣었습니다. 혼혈이 다수를 이루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하이티만 유독 흑인이 다수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후손을 남길 새도 없이
일찍 죽어나가서이죠. 상황이 이랬으니 흑인들의 백인에 대한 적개심은 커져만 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노예 처지에선 일하다 죽거나 싸우다 죽거나 매한가지였죠. 마침내 1804년 아메리카 최초의 흑인 주권 국가로 독립한 하이티는 그간 자신들을 괴롭혀온 프랑스 백인 농장주들을 대부분 처형해버렸습니다. 이후 하이티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립의 길을 가게 됩니다. 독립한 하이티는 국경부터 폐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간의 식민지 역사와 노예제 경험으로 외국인, 특히 백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와 달리 그 어떤 백인들의 이주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는 물론 투자도 금지했습니다. 결과론이지만 이게 하이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같은 섬의 도미니카는 교역에 적극 나선 유럽 이민자들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시민사회를 이룬 덕에 하이티와 같은 장기 독재를 겪으면서도 끝내 민주주의를 회복해내기도 했죠. 반면 하이티는 정부를 이끄는 지도자부터 일반인들까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특히 경제에 관한 무지가 하이티를 시작부터 곤경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농사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탕수수와 커피만 먹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백인 출입 금지로 수출길이 막히자 카리브해에서 하이티를 가장 부유하게 했던 이 작물들은 처치곤란한 쓰레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하이티를 궁지로 몰아넣은 건 주변국들의 보복이었습니다. 식민 제국들은 도미니카를 유럽화된 사회로 분류한 반면 하이티는 상종 못할 아프리카 사회로 여겼습니다. 백인들에게 적대적인 데다 그들에게 낯선 크리오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이티 크리오러는 각기 언어가 다른 아프리카인들이 소통을 위해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여러 어휘를 섞어 만든 언어입니다. 게다가 식민 제국들은 하이티를 무척 경계했습니다. 하이티에서 일어났던 노예 반란이 자국의 식민지에서도 일어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하이티를 의도적으로 왕따시켜 그 어떤 나라에서도 사탕수수와 커피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해상 봉쇄까지 겹쳐 다른 수단을 찾을 수 없었던 하이티는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를 쫓아내고 20여 년을 버티던 하이티는 1억 5천만 프랑을 지불하고 제국들로부터 독립을 승인받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에선 이를 노예와 농장을 잃은 대지주들의 손실금 혹은 근대화 보상금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일부 깎기는 했지만 하이티는 이걸 무려 123년에 걸쳐 갚아야 했습니다. 프랑스에 지불해야 할 돈이 때론 하이티의 한 해 국가 예산의 80%를 차지하기도 했고 현금이 부족해 프랑스, 미국, 독일의 은행에서 보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하이티가 지금까지 가난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근본 원인입니다. 자신을 수탈한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출발부터 막대한 빚을 짐으로써 그 어떤 경제대책도 백약이 무효였고 경제의 기반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도미니카를 여러 차례 침공, 국경을 맞댄 두 나라의 사이도 극히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해방노예 국가라는 적지 않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하이티는 이후 배상금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국내 정치 불안에도 시달렸습니다. 수십 차례의 쿠데타를 겪는 가운데 특히 디발리의 부자의 30여 년에 걸친 장기 독재가 하이티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중 하나인 디발리에는 재임 기간 중 3만 명 이상을 학살했으며 하이티인들의 유일한 수입원인 농장을 독식해 배상금과 함께 오늘날 하이티 가난의 두 원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책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간신히 벗어난 하이티를 이어 식민 통치했고 입맛에 맞지 않는 민선 정부를 쿠데타로 잇따라 끌어내림으로써 하이티의 정정 불안을 부채질했습니다. 한때 카리브해의 진주였던 하이티의 몰락이 어디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예 무정부 상태로 깽단이 국가를 장악하고 있으니 끝간데 없는 바닥 밑에 또 지하실이 있는 격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문맹일 정도로 교육 수준도 극히 낮으니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유럽이 강요한 새로운 질서에 반기를 드는 유일한 검은 섬 하이티의 운명이 너무 가혹하다 싶습니다.